지난 4년 이들에겐 줄곧 매스컴이 따라다녔다. 국내 최초의 공군 사관학교 여생도. 누구 생도가 아닌 최초의 공사 여생도가 이들의 이름이다. 이제는 웬만큼 익숙해졌으련만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두 가지를 연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특히 취재진들의 요구가 많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4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이들이 그 첫 비행을 하기 때문이다. T-41 훈련기가 마침내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4년 동안 비행 기술은 물론 비행 실습까지 마쳤지만 여생도들이 직접 조종관을 잡기는 이번이 처음. 늘 봐오던 훈련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이륙 직전 활주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함께 타고 있는 교관도 조종관을 잡은 여생도도 불안하기만 하다. 준비, 테이크업. 68 백프레셔. 나. 브레이크다. 아니, 브레이크를 발라. 라다를 쳐야지. 자, 68 백프레셔. 걱정도 잠시. 훈련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다. 그토록 원하던 하늘을 향해. 멀게만 느껴지던 하늘과 전투기 조종사의 꿈은 이제 이들의 것이었다. 자동승하고 우측 모서리, 칼의 모서 어떻게 걸리나 보고 그런 얘기일 거야. 4년간의 호된 담금질을 끝낸 공사 여생도들의 첫 비상. 그것은 보라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날개짓의 시작이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6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생도들의 발자국 소리가 교정을 깨운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침 점호와 구보. 한 달에 2번 토요일 아침엔 800명 전체 생도가 모여 특별 점호를 한다. 생도 생활이 가장 고달프게 느껴지는 시간. 아침 기상과 점호는 고역이다. 4년 동안 계속해온 일과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춥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이들은 생도이기 전에 군인이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군기가 꽉 잡힌다. 세 명의 여생도들이 칼을 들고 지휘생도로 앞장섰다. 지휘생도는 4학년 생도로 학업과 내무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지휘관의 점검을 받는 분열 연습. 절도 있는 동작과 걸음걸이는 군인의 기본이다. 생도 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긴장의 연속이다. 훈련 후 이어지는 오전 학과 출장. 수업을 받으러 간다는 뜻이다. 숙소에서 강의실까지도 중대별로 이동한다. 개인이 아닌 전체. 이것이 생도 생활이다. 우선 그 한 가지 특징을 본다면은 지구촌화 또는 국가 간의 장벽이 완전히 일반 사람들은 생도들이 군사 훈련만 받는 줄 안다. 공사도 일반 대학처럼 10개의 학과가 있고 2학년이 되면 전공을 선택한다.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황윤지 생도. 리더십이 뛰어나 황장군으로 불린다.
4년 전 황윤지 생도는 일반 대학을 1년 다니다 자퇴를 하고 공사의 지원에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공사 여생도의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지난 97년 공사는 국내 최초로 20명의 여생도들을 받아들였다. 여기요? 임수영, 지지영. 그게 뭐야? 그게는 뭐야? 역사상 처음으로 사관학교에 첫 발을 내디딘 여생도들.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레임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입교 다음 날부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멋진 제복이 아니라 혹독한 군사훈련과 교관의 기합소리였다. 빨리 와! 공사는 여생도들을 남생도들과 똑같이 교육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격한 규율과 절도, 군인으로 갖춰야 할 체력과 정신을 갖추기 위한 기본 과정이었다. 힘들고 낯설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생도가 아닌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우선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생각하는 게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길렀다는 것. 저뿐이 아니라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 안 왔으면은 아마도 밖에 있었으면 곱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 그 고비만 딱 지나면 또 이제 해냈구나. 공사는 1학년 생도들을 매출이라 부른다. 입학 초기 여생도들은 그 누구보다 어리고 연약한 매출이들이었다. 그러나 여생도들은 체력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했고 완전군장 8km 구보까지 거뜬히 해냈다. 이제 이들은 여생도가 아닌 전우였다. 애초 여생도들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이들은 공사도 놀랄 만큼 잘 적응했고 남성 중심의 공간에서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사람들은 오히려 여생도들의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다. 여생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공개됐고 소위 스타로까지 부각됐다. 사관학교 다닌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던가요, 남학생들이? 사격해봤어요. 사격 잘해요. 거기서는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뭐도 했어요. 그럼 공수훈련도 받았다면서 얘가 와 무섭다. 일단 군인으로 보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든 가고 나서 남자든 군대에 대한 얘기 다 꺼내고 그거 외에는 화제를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걸프 전쟁은 그 다국적군의 공사에서 여생도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남녀 생도가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다. 그런 만큼 생도 간의 규정은 엄격하다. 남생도가 여생도 숙소를 방문할 때는 허락을 얻어야 하고 한 방에 있을 땐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옷 입고 다니는 거 하나에서부터 식사 예절이나 아니면은 말 쓰는 것까지 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된 것까지 많이 바뀌게 되었고. 남생도들하고 지내면은 많이 편하죠. 말도 서물없이 하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동기생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좋은 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게 미팅을 나가래 소개팅을 나가래 하면 이제 여자 문제 상담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생도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훈육관실은 여생도들의 사랑방이다. 본받고 배울 여자 선배가 없는 이들에게 특별히 배치된 여훈육관은 대선배이자 큰언니다.
여생도들의 주된 고민은 남녀 차이.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남생도들이 이제 똑같은 체력, 똑같은 체격을 유지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보려는 그런 면이 있고, 여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만약에 무용구부를 한다 그러면 그 무용구부에서 남생도는 지금 하는 수준의 100%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생도와 똑같이. 근데 여생도는 남자의 체력을 따라가려면 120%의 기운을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20%, 120%를 내야 된다는, 내 자신보다 더 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남생도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많죠. 여생도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체력의 한계와 싸워야 했다. 그리고 남생도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했다. 그들과 동등하게 전투기 조종사로 진출하기 위해서였다. (3학년) 여름에 실시되는 공수 낙하 훈련.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1m 높이의 막 타워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폭염 속에서 3주간 계속되는 지옥 훈련은 여생도들에겐 최대의 고비다. 오케이! 스스로 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고! 공수 낙하 훈련 마지막 날.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낙하산 공중 강화 훈련이 실시된다. 생도들을 실은 C-130 수송기에 긴장감이 감돈다. 잠시 후면 이들은 18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공중 강화 훈련. 생도들은 이를 통해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다. 그리고 자신이 누비게 될 하늘을 온몸으로 느낀다. 지난해 공사 항공의료원은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기초 항공 생리 검사를 실시했다. 전투기 조종사를 뽑는 첫 관문으로 시력, 혈압, 폐활량 등이 측정된다. 전투기 조종 여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속도 내성 훈련. 비행 시 발생하는 중력을 얼마나 견디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아이들 상태에서 공중에서 적과 싸우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비행기의 급가속 급상승은 필수. 바로 그때 조종사는 자기 몸무게의 6배에서 최고 9배에 달하는, 즉 6G에서 9G의 중력을 느끼게 된다. 원심력을 이용한 이 기기의 회전 속도를 높이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생도들은 바로 6G의 상황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네, 좋아요. 6G입니다. 호흡은 3초 간격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6G 상태에서 30초를 견뎌야 한다. 10초 경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어요. 네, 호흡은 3초 간격으로. 좋습니다. 18, 19, 20. 3G, 4G, 6G입니다. 억소리 한번 내고. 예, 좋아요. 중력이 높아질수록 피가 하체로 몰린다. 볼이 처지고 눈이 튀어나오며 피부에서 체액이 심하게 분비되는데 심할 경우 기절하거나 사망하게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예. 18, 19, 20 스틱 미세요. 전투기 조종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기다리는 여생도들 사이에 긴장이 감돈다. 드디어 여생도들의 차례가 왔다.
하시고 셋 불빛이 안 보이게 되면 시야변화 오죠. 그때 이제 이 보갑이 상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갑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호흡을 하면서 윽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중력이 높아질 때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줄여주는 호흡법이다. 유지한 상태에서 보갑이 빠진다고 느낄 때 바로 한번 윽수를 내주시면은. 검사 직전 상황실은 초긴장 상태다. 처음 해보는 여생도들의 가속도 내성 훈련.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준비하시고 자, 쭉 당기세요. 기기의 회전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생도들은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3지, 4지, 6지입니다. 억소리 한번 내시고. 예, 좋아요. 호흡은 3초간 기억으로. 예, 좋습니다. 10초 경과됐습니다. 예, 끝까지 밀고 계세요. 다시 당기면 가속됩니다. 끝까지 밀고 계세요. 조금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8, 19, 20 스틱 미세요. 예, 스틱 놓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시력 변화를 느끼시면은 스틱을 그대로 밀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서도 가속도 내성에 대해서는 심혈관계나 폐기능은 남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장점으로 본다면은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신장이 작기 때문에 작은 신장이 가속도 내성을 이겨내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생도들의 훈련은 무사히 끝이 났다. 요 감 잊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잘해야 돼. 안에서도 솔직히 좀 긴장이 됐거든요. 앞이 안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소리치고 하니까 또 보이고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18명 중 13명이 남자도 힘든 항공생리검사를 통과하고 조종 훈련을 받게 됐다. 시력, 허리 디스크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5명은 관제, 통신 등의 전문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조종사로서의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정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관제라든지 또 방공포라든지 이러한 그 전투병과도 또 있고 또 지원병과로서 이제 그 우리 사관학교 교수요원이라든지 또는 전문 직종에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학년 생도들의 진로 결정이 끝난 10월, 동대문 운동장은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함성으로 가득 찬다. 여생도들은 응원에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 4년 전만 해도 남자로만 이루어졌던 공사 응원단. 이젠 멋진 응원복을 입은 여생도들이 치어리더로 나선다. 생도들은 체전을 통해 공사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우회를 확인한다. 마지막 3, 4체전. 후배들에게 응원석을 내준 4학년 여생도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이 속에서 이제 같이 응원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공사인으로서 그런 자부심도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모르던 그러니까 조직 생활, 조직에 대한 애착감 같은 게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공사와 육사의 한판 대결. 학교의 명예가 걸린 자존심 싸움이다. 공사생도 한 명은 부상까지 당했다. 공사의 마지막 공격. 후반 결승골이었다. 8대3 공사의 승리. 공사가 육사를 이겼다.
봉사인의 눈물. 그것은 승부 이상의 의미였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삼군 사관학교 최초로 여생도들을 받아들인 공사. 97년 이후 공사는 매년 200명 정원의 10%인 20명의 여생도를 뽑고 있다. 여생도들의 성공 가능성에 확신이 선 것이다. 면접과 면접 사이사이에 각 면접 분과 마지막 학생들은 올해 공사에 지원한 여학생들은 270여 명,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생도들의 경쟁률은 8대 1이었다. 여생도들의 내신은 대부분 1등급. 합격점도 남생도들보다 훨씬 높았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오고 싶다, 아니면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가 가장 빠르고 좋고 또 나라를 위해서 4년 전 처음 여생도들이 공사에 지원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는 막연한 동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그것은 실현 가능한 꿈이다. 아버지 꿈이 사관학교 들어가시는 거였는데 시력 때문에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대신 그 꿈을 이뤄주니까요,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반가워하셨어요. 저의 신체 조건이 훈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다가 설마 죽기에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수능 외의 신체 조건과 체력은 합격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력 0.8, 신장 162.5cm 이상은 조종사의 기본, 각종 체력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 입학 초기 여학생들의 기본 체력은 남학생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4학년 정도 되면 여생도의 체력 수준은 남생도의 80%에 육박한다. 반복된 훈련과 정신력만 있으면 체력의 한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뛰어. 코 크게 하고, 입 벌리고, 코 크게 하고. 그렇지. 뭐야? 벌써 걸어. 포기하지 말고. 공사의 교정이 가장 아름답다는 11월. 생도들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한다. 공사 최대의 축제인 성무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생도들의 애인도 바로 이때 공개된다. 5일간의 축제 기간은 생도들이 준비한 학술제, 연극 공연, 연주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성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보람의 향연, 생도들의 애인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파티다. 보람의 향연을 통해 이들은 모두 공사인으로 한데 묶인다. 4학년 생도들에게 마지막 보람의 향연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저희 아버지요. 애인이 없어서 그리고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파티 좀 보여드리려고. 네, 좋습니다. 이제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향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커플은 소위 공사 캠퍼스 커플. 권영란 생도의 애인은 지난해 공사를 졸업했다. 남자친구고 학교 1년 선배고 지금은 비행훈련 받다가 떨어졌나? 그러니까 비행훈련 이제 안 하고 저쪽에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생도 입교 후 공사에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 중 하나가 바로 남녀 생도 간의 교제. 1학년은 편지 교환은 물론 이성 교제가 금지돼 있지만 2학년부터는 자유롭고 4학년 2학기엔 약혼도 할 수 있다. 한 달에 2번, 전체 생도들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집결한다. 단독 군장으로 8km 구보가 있는 날이다. 오늘따라 1학년 생도들의 표정이 굳어있다. 선배들도 오늘따라 1학년 생도들의 구보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이 구보를 무사히 마쳐야 메추리 딱지를 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보를 마친 1학년 생도들에게 갑자기 선배들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1학년 남생도들은 속옷만 걸친 채 숙소 밖으로 쫓겨나고 여생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영하의 겨울 날씨. 선배들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1학년 생도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1학년) 생도들이 메추리라는 딱지를 떼고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공사의 전통이다. 아, 사랑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 사랑하는 만큼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 진짜 이따만한 거에다가 들어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땐 추운 줄도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후배들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아유, 추울 것 같고 안 됐지만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한바탕 물세례가 끝나야 본격적인 의식이 진행된다. 선배들이 1학년 생도들에게 공사 생도의 상징인 망토를 입혀주는 것이다. 전 1학년 생도 선배님께 대하여 경례! 필수! 경례! 필수! 청색 망토는 푸른 하늘을, 안쪽의 붉은색은 정열과 투지를 나타낸다. 선배들이 입혀주는 망토는 새끼 보라매가 타는 작은 날개다. 2000년 12월 1일부로 망토를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수! 평소에 하나씩 망토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1학년 된 거. 한 학년을 마감하는 동계 휴가가 시작됐다.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생도들의 발걸음엔 활기가 넘친다. 진로가 결정된 4학년 생도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휴가 기간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4학년 지주연 생도는 재즈 댄스를 택했다.
누구보다 전투기 조종사의 꿈이 컸던 지주연 생도. 여생도 대표로 F-16 견습 비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생리검사에서 안과적인 문제로 조종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새롭게 시작한 재즈 댄스는 진로 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훈련 받고 막 그런 운동 막 그런 것만 하다가 이런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춤을 추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네, 너무 즐거워.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공사 2년 선배로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애인에게 비로소 속내를 털어놓는다. 평생을 가도 절대 아쉬움은 굉장히 남을 것 같고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상관없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공부는 나는 적성이 아니야. 난 비행이 적성이야. 너는 공부가 적성이야. 나는 비행하는 게 그거 맞고. 난 자신 있는데. 엄마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디를 가든 내가 하는 일이 더 인정받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 나의 정말 필요로 하는. 일차로 초등비행 훈련을 받게 된 7명의 여생도들이 짐을 꾸렸다. 항공생리검사를 통과한 나머지 6명은 4개월 뒤 2차로 초등비행 훈련을 받게 된다. 다 가져왔어? 박정희? 네. 야, 집을 그렇게 하고 갖고 가냐? 가지고 저 뒤로 타. 1차로 초등비행 훈련을 받게 된 생도들은 총 107명.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생도들이 도착하자 분주해진 교관들. 생도들은 벌써부터 긴장된 모습이다. 공사 근처에 있는 제212 비행교육대대. 생도들은 이곳에서 4개월간 초등 비행 훈련을 받는다. 신고합니다. 사관생도 서상훈회 106명은 2001년 1월 8일부로 초등비행 교육학과를 각각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생도 대장께 대하여 경인 일수 바로 조국 영공방위의 주역으로서 정예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비행 교육의 첫 번째 관문인 초등 비행 남자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전투기 조종사. 그러나 1차로 초등비행 훈련을 받게 된 7명의 여생도들은 이제 그 꿈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행 교육 과정에 입부한 여조종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행 훈련이 시작됐다. 제너럴 컨디션 체크. 컨트롤 체크. 비행의 첫 단계는 훈련기 점검. 비행기는 공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자동차처럼 중간에 세워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비행 교수가 남생도 3명과 여생도 1명의 교육을 담당한다. 비행 교수들은 모두가 베테랑 전투 조종사 출신들이다. 여생도의 첫 비행. 비행 교수의 표정은 불안하기만 하고.
초등 비행 기간 중엔 비행 교수가 생도와 함께 탑승해 생도들의 모든 행동을 체크하고 점수로 평가한다. 드디어 훈련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초보 비행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착륙. 대부분의 사고가 이때 생긴다. 이륙 직전 활주로에 긴장이 감돌고 준비 테이크업 60마일 백프레셔 나나나 브레이크나 아니 브레이크를 빨라 라다를 쳐야지. 자 60마일 백프레셔. 조금은 불안한 출발. 그러나 비행기는 무사히 이륙했다. 사상 처음 여생도가 조종관을 잡은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다. 마스터에서 보이지? 맞아. 자, 슬퍼져 노라. 초보 조종사들에게 바깥 풍경을 볼 여유는 없다.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한 기기 조작과 비행 감각. 자세 속도 4,500피트 통과 5,000피트 레벨업 리마인드. 오케이. 비행 교수는 매 순간마다 조작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고 생도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비행 감각을 익힌다. 작아 손이 작아. 됐어. 레벨업 책. 자세 높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책.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다른 여생도들도 마찬가지다. 에이, 저 자세를 보면서 해야지. 기분상으로 하면 안 되지. 자세를 보면서 얼마만큼 높을 것인가. 지금 봐. 기수 우위로 지평선이 보이잖아. 그래, 거기. 다시 잡고. 지금 저 방향 봐.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왜 방향을 보라니까 왜 기수를 또 낮춰. 기수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니까 조금 편해줘야지. 저기 뭐야 계룡산 약간 오른쪽에 노라우트라고 하늘은 있잖아.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지상에서 비행 자격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해도 공중에서는 방향 감각이나 수평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일쑤다. 한 시간 남짓 이루어진 여생도들의 첫 비행. 착륙까지 무사히 마쳤지만 여생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필승! 비행 끝! 오늘 어땠어요? 너무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실수도 많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대로 된 게 없어서 좀 많이. 교관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예, 많이 혼나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잘못됐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재 취급이나 공중 조작이나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첫 비행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그다음에 빼주고 하나 둘 셋. 비행 훈련 후 이어지는 평가 시간.
비행 교수의 날카로운 질책이 계속된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계속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5,300까지 또 올라갔잖아. 예. 왜 그 불필요한 짓을 꼭. 처음 해보는 여생도들의 비행 교육. 공사는 여생도들을 위해 비행 경험이 풍부하고 장성한 딸이 있는 비행 교수들을 특별 배치했다. 힘들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스로틀을 왜 못 빼줘? 나는 뺀다고 뺐는데 안 빼지는 거야? 어? 얘기해봐. 웃지 말고 쭉 빼라는데 왜 안 빼지냐고. 그날 오후 내내 박지연 생도는 훈련기에 앉아 있었다. 첫 비행에서 서툴렀던 기기 조작 절차를 익히기 위해서다. 초등 비행 훈련에서 탈락하는 생도들은 10% 정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실전 비행보다 중요한 것이 저압실 비행 훈련. 현재 고도 변화에 적응하는 훈련이다. 약 3배 정도 부풀었대요. 이 고무장갑거든. 지금 많이 부풀었죠. 지금 여러분들 체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투기의 비행 높이는 산소가 희박해지는 3만 피트 이상. 이게 부풀게 돼요. 고도를 높이자 여생도들의 입술이 퍼렇게 변하기 시작했다. 졸음이 몰려오고 무기력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위험 신호. 여생도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응급 조치가 취해졌다. 비상 탈출 훈련도 전투기 조종사의 필수 코스. 조종사의 생명은 전투기보다 중요하다. F-16 정예 조종사 1명을 키우는데 65억 원의 비용과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여생도의 전투 조종사 진출을 허용한 공사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여생도의 체형에 맞게 조종복, 비행 헬멧 등도 새로 구입했다. 헬멧 본체는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했고요. 이 안에는 여생도 머리에 맞게 그대로 몰딩을 해가지고 그 머리에 그대로 머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남생도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생도들이 머리가 남생도보다 작고 또 머리 뒤에 머리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좀 더 높여서 특수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항해원이든 여생도든 한 명 와가지고 여생도들의 비행 훈련은 사실 공사의 또 다른 모험이었다. 교관들은 비행 훈련도 남녀 생도가 똑같이 한다는 교육 방침을 세웠다. 남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등하게 그냥 늘 하던 호칭대로, 물론 약간의 바꿔다 호칭은 있지만은 그냥 야 임마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쌍시 옷소리 정도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욕지거리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냥 보통 이렇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가서 지금 여자들이라고 유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고. 뭐 비행기가 여자가 탄다 그래서 여자한테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차피 전투기를 다 전투기 조종사로 키워야 되는데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을 인정하자는. 교관들은 여생도들의 든든한 울타리다. 비행대장인 김학준 소령은 여생도들에 대한 논문까지 발표했다. 그래서 그곳에 맞춰서 그는 공군 내 여성 인력의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여생도들이 남성 중심의 공사 조직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적응시키고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까지도 금남의 집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이루어졌던 것의 그런 원인 자체가 남성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는 이런
사고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의 틀을 깨고서 여생도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군에서도 여성을 활용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역할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성이 하던 역할을 여성에게 맡겼을 때 그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비행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212 비행 교육대대의 새벽. 활주로와 훈련기들을 점검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4개월간의 초등 비행 훈련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정비를 마친 훈련기들은 오늘도 새 단장을 하고 생도들을 기다린다. 메인테인, 오닝어, 포펫, 강화 자세, 노즈로 윙 레벨 강화 자세. 그 시각 교관들과 생도들 간은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네, 사행 비행과 파워 컨트롤입니다. 파워 컨트롤 없어. 모르겠습니다. 비행 훈련은 매일매일 다르다. 훈련 전 과정의 내용을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파워 스톨과 급선회입니다. 파워 스톨 목적. 잘 모르겠습니다. 지상에서 떠는 거는데 공중에 가서 하겠어? 못합니다. 못하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안 해오나? 지상에서부터 기기 작동과 절차가 완전히 몸에 붙어야 비행에서 실수가 없다. 기기고도 300피트 이상, 전방에 45도 방향, 이선의 로링, 15도 홀드. 장세진. 네, 장세진 생도. 실속 속도에 영향을 주는 5가지가 있지. 항공기 무게는 실속 속도를 증가시키고 로드 팩터는 실속 속도를 증가시키고 항공기의 설이나 얼어붙은 상태도 실속 속도를 증가시키며 장세진 생도와 3명의 남생도들은 오전 비행이다. 오늘은 수평 비행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급선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 오늘은 훈련 내용이 뭐예요? 오늘은 공중조작 4번이라서 네. 이제 파워온 스톨하고 급선에 하게 됐습니다. 아까 아침에 브리핑할 때 보니까 대답 잘하시던데 네. 어디 준비 많이 됐어요? 아직 뭐 이제 4번째라서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훈련 중반에 접어들자 여생도들은 비행 훈련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크고 무겁게만 여겨졌던 훈련기도 조금씩 몸의 일부로 느껴진다. 서툴기만 했던 이륙도 훨씬 부드럽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이 비행에서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기 작동에만 집중했던 처음과는 달리 주변을 살펴보는 여유도 생겼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초등 비행 훈련을 통과하면 17개월간의 중등 고등 비행 훈련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도들이 탈락한다. 초등 비행 훈련을 시작한 생도의 40% 정도만이 전투기 조종사로 태어난다. 조금 내려가는 건 하고 밖에 보면서 좀 당겨놓는 게 이렇게 조금 당겨놔서 이렇게 사겠다고 홀드. 각 당기면 끝까지 당기면 홀드.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히 하늘 뜨는 그 조종사가 아니고 이 전투 조종사, 이제 컴뱃,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는 전투자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요구 수준을 끌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지금 그 생각보다 여성들이 그 섬세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잘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마음, 의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등, 고등, 무난하니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체력 한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급기동하여서도 기동할 수 있는 어떤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은 거의 한 50% 이상이 전투 조종사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성 전투 조종사의 길. 그러나 여생도들은 이제 두렵지 않다. 고통 속에서 키워낸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가는 선배와 동료들이 있기에. 여생도들의 꿈은 전투기 조종사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신의 전투기인 F-16을 타기를 소망한다. 4만 시간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5만 시간 세계 최초 무사고를 해서 받은 거라고. 이 탑건들하고 대대 초등비행 훈련 중인 여생도들이 전투비행단을 찾았다. 88년 이제 막 훈련기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들에게 현역 F-16 전투기 조종사 선배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다. 선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기가 돈다. 당신들이 할 몫이야. 내가 느끼기에는 좀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의사들도 있고 하지만은 여자 남자 어떤 조종사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행 자격을 갖고 올라가는 게 더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계급도 중요하지만은 조종사는 개인 자격들이 얼마만큼 비행 자격들이 올라가냐에 따라서는 그건 여자 남자 구분이 없는 거야. 전문이 따듯이 내가 실력이 앞서가고 그러면은 더 앞서갈 수 있는 거라고. 탑건 앞으로 당신들 몫이야. 여생도들은 예전에도 몇 번 F-16을 타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마음은 다르다. 시연을 시켜줘. 굳이 테켄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ADF 복잡한 기기들도 꼼꼼히 살피고 조정법을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한 3년 뒤에 바로 오지 않겠냐? F-16이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이자 미래가 된 것이다. 그 여생도들이 고된 군사훈련을 이제 성공적으로 잘 받을 때 그중에서 이제 남자 생도들 중에서 아주 그 힘들어하는 생도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낸다든지 또 분발을 한다든지 이런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몸으로 전투기 조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 여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아온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볼 때 그 일부 그 우수한 우리 여자 장교들은 전투기까지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생도들이 중등 고등 비행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내년 9월경 우리는 아시아 최초의 여성 전투 조종사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20일 공사 창설 이래 가장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국내 최초의 공사 여생도들이 남생도들과 함께 졸업을 하게 된 것이다. 황윤지 생도는 상까지 타는 영광을 안았다. 전체 생도 중에 3등을 해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다.
졸업을 하게 된 18명의 여생도들은 이제 국내 최초의 사관학교 출신 장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얻었다. 이들의 졸업은 사관의 길이 결코 남자만의 길이 아님을 보여줬다. 우리 군사에 기록될 뜻깊은 날입니다. 공문을 창설해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18명의 여성 생도가 인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에 다시 없는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님! 필수! 여생도들만의 신고식. 바로 공일 종해영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공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는 순간이다. 최초 공사 여생도들의 졸업.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완성된 것이었다. 이제 여생도들은 알게 됐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향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초의 공사 여생도들. 이들이 또다시 전투기 조종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저 푸른 하늘을 향해 보람의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